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실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곧 4월 달이 되고, 이게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5월은 거의 틀림없이 나쁠 것 같고, 그랬을 때 코스피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냥 3천선 정도에서 버티는 게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증시 부진에 따른 어떤 영향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데 그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올라가지는 않는 거니까 참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한참을 가야 된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내 3천선을 버티면 괜찮은 정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거.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지수 영향력이 크거나 어떤 지수에 연동이 되거나 하는 종목들은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대부분 나왔고 아니면 안 나온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됐고 이러면서 이제 또 한 시즌을 넘기는데 항상 그렇지만 코스닥은 감사보고서 나온 이후로 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대체로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 나오기 전후로 따지면 확실히 낫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지금 코스닥 이 단기에 형성된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고 다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 이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하락 추세선인데 요 추세의 간격이 넓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하고 한 몇 달 뒤에 한 고점끼리 연결한 추세선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그럼 얘랑 연결을 해보면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관계로 요거 이 도구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까지 오는 이 추세선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데 기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는 추세선은 그렇게 강한 추세선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랑 한 이 추세선 만약에 코스닥 지수 가다 이런 쪽으로 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랑 하는 이거는 저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요렇게 보시면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될 게 이 추세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고 나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제가 3강 MNT를 소송 비용 마련용으로 샀는데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강 MNT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습니다. 뭐 우리가 산다고 올라가고 판다고 내려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그냥 맡겨보는 겁니다. 어디에 맡겨보냐면 3강 MNT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50% 자리를 건드리면 일단 시세는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3강 MNT가 고점을 쌍봉으로 찍고 이렇게 어쨌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3천형으로 가겠네? 아니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요 거래량이 올라갈 때 굉장히 붙었고 내려올 때는 그렇게 이 옆으로 횡보할 때 털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땡기지 않을까, 한 파동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이게 어쨌든 단기간에 힘있게 올라온 종목이니까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될 거라서 그래서 신이 허락한다면 소송비가 만들어질 것이고 아니면 못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소송을 하라고, 부담 없이 소송하라고 지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소송비를 벌어놓고 그래야 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썩 탐탁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어떤 표본이라고 한다면 NHN 벅스가 표본이다.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 가격보다 위에서 사시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누군가 샀을지 안 살지 모르는 상태니까, 뭐 여기서 샀는데 이쯤 되면 팔아야지 하고 파는데 여기서 사신 분이 있다. 그럼 그 뒤에 대응을 직접 잘 하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적으로 저의 말에 의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팔고 전 끝 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털고 나오면 쟤도 털었으니까 나도 털어야지 해도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파니까 더 오르네, 내가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먹어야지 이래도 되는 거고, 뭐든 괜찮은데 그 위에서 샀을 때는 그런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예, 그거를 알아두셔가지고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만약에 저를 따라서 뭘 하신다라고 하시면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비싸게는 사지 마시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온 컴포텍은 뭐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오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릴 때는 뭐가 없는 거 아니야? 오르니까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내리니까 뭐 없네. 오늘은 이제 거의 확실히 뭐 없나? 뭐 이런 거. 예, 그 정도인데, 아무래도 뭐 믿음을 갖지 못하고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환사채가 풀린 상태에서도 뭐 그럭저럭 버티니까 에이 몰라 좀 더 지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강 MNT 아까 설명드렸고, NHN 벅스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에너지 모아가다가 뭐 발동 걸리면 또 쉽게 가고, 근데 이게 시장이 나쁠 때도 만원대에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반응 오고 이런 과정들 몇 달, 한, 둘, 셋, 6달 정도? 근데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석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 예, 액트는 오늘 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 이게 지금 철회라면 벌점을 맞으니까 일단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뭐 여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금까지 뭐 납입을 미룰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재료로 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올라가지 않아서 짜증나는 거지 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1분기부터는 흑자니까 그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영신금속 뭐 아직까지 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탄력을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이 이렇게 탄력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소액 주주들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오늘 외국인 사는 거 뭐 어떤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매매가 왜 들어오느냐? 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의 알고리즘이.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어떤 걸로 영신금속이 걸렸다라는 건데,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신금속이 아무튼 그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자들 단타로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에 걸릴 정도의 어떤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나쁘지 않고, 52주 신고가 돌파하면 거기에 따른 또 관심, 그리고 모양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봉상으로 주봉 20주선 찍고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N장 패턴이 나왔을 때는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주가라는 게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거, 외국계 창구역 프로그램 매수에 걸렸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렸다라는 거, 뭐 그런 관점으로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주주총회 이제 옆한 것 같은데 지금 영신금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의 어떤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전공이 뭐냐?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예, 뭐, 숨길만 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 제가 공론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주주들한테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먼저 그게 뭐 문제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계속 숨기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난 댓글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내 가부하라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뇌 정지 상태가 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임장 보내신 분들이 330분이 됩니다. 예,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 주총 참석장도 보내지 않고 숫자 잘못 적었다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참. 예, 근데 가전 방법을 써도 안 되게 우리 주주님들께서 위임장을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사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무력화시키는 그 안건조차도 기대를 하기 어려웠었는데 정말 예상 이상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양식 있고 권리를 행사하실 줄 아는 많은 주주분들을 투자자로 인정하지 않고 뭐 너네는 시세 차익만 노리잖아 이런 걸로 일갈해 버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감정이 상해야 말인데 감정이 상할 정도도 못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뒤늦게 위임장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꼭 찍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시간차는 있지만 이 종목들이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돌아오면 다 한 번씩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역 억제제 진단 키트. 뭐가 됐든 근데 좀 저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반응이 팍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주주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소송이 좀 체질인 것 같은 뭐 그런 거 하면 힘이 생기니까 예, 저는 그렇게 소송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 변호사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간의 어떤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 사람 반 변호사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은 소송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노라기보다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를
죽자고 달려드니까 그게 참 문제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브시스터즈. 예. 어이구,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요거 같이 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표가 최대 주주 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경영권을 쥐고 있으니까 지금 뭐 주총 깽판 쳐가지고 저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는 게 요런 간단한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신금속 선재영 대표를 예를 들면 선재영 대표가 주식을 사는데 들였던 돈이 지금 주가는 올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뭐 2,000원대 유상증자 받고 그러면 한 40몇 억 들어갔을 거고 아들이 1,000원대에 쓸어 담을 때 뭐 한 10억 들어갔을 거고 합쳐서 한 1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100억 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2억이 생깁니다. 근데 회사 경영권을 쥐고 대표이사를 해서 월급을 받아간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외지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받아간다라고 치면 1년에 한 연봉 가족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 7억을 가져간다 칩니다. 은행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경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표이사의 어떤 권한이란 것은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신에 필적합니다. 회사 안에서. 뭐 그렇다 보니까 마음대로 채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이점들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왜?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른 주주들한테 안 주고 혼자서. 그러니까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당연히 플러스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같은 주주인데 얘가 경영권 가져서 책임 많이 지고 경영권 때문에 손실을 보고 회사에 돈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입장인 경우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무조건 플러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스마트 글로벌. 예, 이건 골든타임을 넘겨가지고 주주운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하고 GV하고, 아이고, CJ가 아니라 요 GV. 예, 뒤에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 봤습니다. 위임장 한 3분 정도가, 예, 영신금속 사진,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위임장도 최종 위임 확인서 이것도 고쳐서 보내시고, 예, 사측의 어떤 그런 걸 좀 농락한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보고 웃었습니다. 예. 예, 한 3분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확인은 끝났고, 제가 이제 뭐 아예 손 쓸 수 없이 바쁜 일들은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유튜브 활동 정진하고 맞다 또 이제 유한타 2기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시장이 나빠도 올라갑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편하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실적은 이익 많이 나는데 뭐 쥐가 안 올라가고 이러겠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편한 종목들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횟수도 줄고 심지어 뭐 한 달, 2달 이렇게 있다가 한 종목씩 나오고 그렇긴 한데 그게 여러분들을 특히 생업에 열중하시는 분들은 그거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관련해서 또 올려드릴 거고 일단 아까 데브시스터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다. 그래서 단타 입장에서는 뭐 이거 들어가서 나오는 거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기는 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점이 많은데 어쨌든
한 바닥권에서 10,000원 정도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13만 원, 한 10배 이상 갔습니다. 10배 이상 가고 시가총액도 커졌는데 과연 여기서 뭘 더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뭐 데브 시스터즈가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서 한 2배, 3배 갈 수 있냐? 뭐 이런 걸로 보면 올해도 적자고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지만 연결 기준으로 적자고 자산도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이게 그냥 기술적인 거 빼고는 사실은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기 오버슈팅에는 또 짧게 먹고 나올 만한 게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좀 뭐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쫓다가 열에 한 번만 잘못 걸려도 끝장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 관련해서 지스마트 글로벌은 2년 연속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거. 상장 폐지 시키기에는 또 조금 뭐랄까 상장 폐지 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심사를 어쨌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 나오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뭐 물려 계시면 돈을 건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GV라는 곳 계속 적자 나고 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주가도 뭐 거의 2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동전주들이 너무 밑에 내려갔을 때 한 번씩 상한가를 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사채 원리금도 못 돌려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쁘다 이런 거. 그래서 전환사채 조기 상환 청구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어쨌든 회사 내부에 그렇게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낮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에 준하는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뭘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친금속의 미래 버전 소리바다입니다. 이 소리바다의 경영권 분쟁 관련 이 업체의 권유행사 취지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영신금속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하고 신분증을 도용하고 주주도 의기사를 무시하고 이게 뭐 영신금속의 한 3, 4년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 14명 무더기로 선임하고 그래서 검사인이 불법 행위를 보고해서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한 상태. 이것 때문에 그 선지영 그 재선임에 대한 안건을 철회를 시킨 겁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했을 때 문제를 삼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리바다와 자회사 재원으로 초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급여를 받아간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근데 뭐 그런 거 이 사람 살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살인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것 같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찔러 죽여야 이 사람을 이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들 경영 엉망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보통 단박에 망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한 3, 4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썩을 대로 썩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사이에 어떤 예방 조치를 한다. 당연히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만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가 아니라 뭐 할 것 같은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예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논리가 참 안타까운 게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 소리바다 사태를 보면
소리바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4년 전에 이때 만약에 예방 조치가 들어갔다면 그러면 뭐 소리바다 주가가 지금처럼 아니고 한 5,00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예방 조치에 성공했다는 전제로. 그래서 이게 참 주주 운동 그리고 그게 목적이 예방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참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신 종목들 살펴봤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렉소인데 큐렉소는 급등한 이후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상승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요 실적 같은 걸 보시면 계속 적자를 내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게 그 원동력이 이 회사가 그 개발한 이 관절 치환 수술 로봇 같은 거, 수술 로봇 쪽인데 이 수술 로봇 관련해서 뭐 인증을 받고 FDA 인증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어떤 공급 계약 같은 게 뜬다면 좀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아니 뭐 이제 흑자 전환하고 성장성이 좋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설명하기는 가치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재료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조금 더 반응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아이고,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로 가는 어떤 수순을 잘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어떤 상승. 네, 그리고 포스코만의 어떤 장점, 원료 조달이라든지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뽑아내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강점이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랠리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추세선 같은 거 한번 그어보면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추세선은 제법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28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단기간에는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자, LG화학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요 큰 추세로 보면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이은 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데 이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신호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대조를 해봐도 아직까지 뭐 심각하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자리 736,000원 정도에서 반등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64만원 정도에서 반등 기대할 수 있고 이런 거는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 제법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736,000원, 64만원 요거 단타 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존 주도주인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아직 한 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걸 기점을 해가지고 한번 반등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옆으로 가는 이런 역할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종목마다 조금씩 차별화가 있고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별개로 각 종목마다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차별화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 민감주들의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예, 많은 종목들에 대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